계모 주제에 사돈 대접받고 싶어요. 이 한마디가 고급 일식집의 분위기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이었지만 상견례 자리의 공기는 순식간에 한겨울보다 차갑게 변했습니다. 38살의 김영호 원장은 어머니의 창백해진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어머니의 두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폭력을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현재는 대형병원 심장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그는 언제나 이성적이고 차분한 성격으로 주변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영호의 눈에는 이성의 빛이 사라졌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방금 무슨 말씀을 하신 건가요? 영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예비장인은 코웃음을 치며 내가 뭐 틀린 말이라도 했소. 라고 반문했습니다. 교수 출신으로 현재는 대학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그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 오만한 태도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같은 집안에서는 가문의 배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인데 당신 어머니는 결국 혈연 관계가 아니잖아. 아무리 키웠다고 해도 계모는 계모일 뿐. 영호의 손에 들린 젓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영호야, 어머니 이미경 여사가 아들의 팔을 살짝 잡았지만 영호는 이미 분노로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비장인은 영호의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윤주가 의사와 결혼한다고 해서 좋게 봐준 거지. 집안 배경이 이래서야. 그는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비웃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영호가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테이블 위에 접시들이 요동쳤고 와인잔이 넘어져 붉은 액체가 흰 테이블보 위로 번졌습니다. 영호야, 진정해. 이미경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호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예비장인의 뺨을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장인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고 식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됐습니다. 이 버러지 같은 놈이 예비장인은 뺨을 부여잡고 소리쳤습니다. 너 같은 놈이랑 우리 집안이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영호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전 더 이상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어머니를 모욕하는 사람과는 인연을 맺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윤주 씨, 미안하지만 나는 이런 가족과 결혼할 수 없어. 윤주는 충격에 빠진 듯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가시죠. 이런 식으로 끝날 것 같아. 서울대 병원에서 계속 일할 수 있을지 한번 두고 보자. 예비장인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영호는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해보세요. 제 어머니를 모욕한 대가는 치르셔야 할 겁니다. 식당을 나오는 순간까지 이미경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에 탄 후에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호야,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어머니가 절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알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 하나 키우기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영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어머닌 제 자랑이세요. 그런 분을 모욕하는 사람들과는 절대 타협할 수 없어요. 이미경 여사는 아들을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차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20년 동안 간직해온 비밀의 무게가 고여 있었습니다. 한편 식당에 남겨진 윤주는 자신의 부모를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만족하셨어요? 내가 5년을 사랑한 사람을 이렇게 잃게 되어서요? 예비장인은 여전히 화가 난 얼굴로 뺨을 문지르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집안과 엮이면 내 앞날만 망치는 거야. 계모라니 우리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 체면. 방금 아버지가 보여준 행동이 체면인가요? 사람을 그렇게 모욕하고. 윤주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 편이야? 윤주의 어머니는 화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윤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일어섰습니다. 전 먼저 가보겠습니다.
오늘 보여주신 모습에 정말 실망했어요. 그날 밤 영호의 아파트에서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호는 어머니에게 따뜻한 차를 내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윤주 씨를 정말 사랑했지만 어머니를 존중하지 않는 가족과는 함께할 수 없어요. 이미경 여사는 차를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동안 가슴에 묻어온 비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녀는 여전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우린 언제나처럼 함께니까요. 영우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 해주신 모든 것 절대 잊지 않을게요. 이미경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 모르게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언젠가는 말해야 할 진실의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미경 여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흘린 분노의 눈물을 떠올리며 그녀의 기억은 2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2005년 봄, 꽃이 만발한 서울의 한 공원에서 30대였던 이미경은 42살의 김재현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녀는 작은 출판사에서 교정일을 하던 이혼녀였고 그는 무역회사에 다니며 홀로 고등학생 아들을 키우던 남자였습니다. 아드님은 몇 살인가요? 이미경이 물었습니다. 18살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이죠. 영호는 공부를 참 잘해요. 재현의 목소리에서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재현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아들을 홀로 키우는 게 쉽지 않아요. 특히 사춘기를 지나는 아이와 소통하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의 고민을 듣는 내내 이미경은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재현과 그 아들의 빈자리를 따뜻하게 채워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현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영호를 위해서라도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우리 함께 가정을 이루면 어떨까요? 3달 후 그들은 결혼했습니다. 아파트 거실에서 18살의 영호는 새어머니를 바라보며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소녀는 성인 남성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영호야, 인사드려라. 이제부터 이미경 씨가 우리 가족이야. 재현이 말했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형식적인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미경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영호야, 만나서 정말 반가워. 아버지께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 이미경은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영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에 이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재현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괜찮아요.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영호도 곧 마음을 열 거예요. 그날 밤 이미경은 새 아들의 방 앞에서 오랫동안 서성였습니다. 문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 아래에서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내가 앞으로 진심을 다해서 더 잘해줄게. 다음 날 아침 이미경은 일찍 일어나 영우가 좋아할 만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재현에게 물어본 아들의 취향대로 계란말이와 미역국, 갓 지은 밥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영우가 학교 가방을 들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잠시 식탁을 바라보더니 말없이 신발을 신었습니다. 아침 먹고 가야지. 재현이 소리쳤습니다. 배고프지 않아요? 영우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미경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오늘 첫날이라 많이 준비하진 못했어. 내일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더 만들게. 영우는 잠시 멈춰서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이미경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희 아버지한테 들었어. 영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이미경은 식탁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현이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경 씨, 아직은 힘들겠지만 영호도 천천히. 마음을 열 거예요. 조금만 우리 더 힘내요. 이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천천히 다가갈게요. 이미경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새로운 가족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경은 매일 아침 영호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그의 방을 정리하고 교복을 다렸습니다. 영호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조금씩 그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영우가 처음으로 이미경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내일 학교에 도시락을 가져가야 해요. 그 짧은 한마디가 이미경에게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이었습니다. 알았어. 맛있게 준비할게. 그날 밤 이미경은 밤을 새워 영우의 도시락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의붓 아들과의 첫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3월의 어느 비오는 밤이었습니다. 이미경 여사는 늦은 시간에 온 전화벨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남편 김철수 씨가 출장을 간 지 이틀째였고 오늘 돌아오기로 했었습니다. 여보세요? 이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철수 씨 가족분 되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이미경의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느꼈던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운전하던 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습니다. 의사는 도착 전에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이라는 말만 남기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미경은 차가운 병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재혼한 지 3년 겨우 행복을 찾아가고 있던 그녀에게 세상은 다시 한번 등을 돌렸습니다. 엄마, 18살의 영우가 멍한 표정으로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아직 실감하지 못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이미경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장례식 날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검은 우산들이 장례식장을 뒤덮었고 시부모님과 남편의 가족들도 참석했습니다. 이미경은 영우를 바라보며 힘을 냈습니다. 아들은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하며 의젓하게 행동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3일째 되던 날 시부모님이 이미경을 불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냐?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미경은 영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영우와 함께 살려고 합니다. 철수 씨와의 약속이니까요. 이미경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남편도 죽었는데 너까지 왜 붙어 있어? 영우는 우리가 키울 테니. 내 갈 길 가면 되잖아. 이 말에 이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은 칼날처럼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 영우를 혼자 둘 수 없습니다. 이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가 뭔데? 시아버지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저 3년 전에 들어온 남의 여자일 뿐이야. 영호에게는 우리가 친조 부모라고. 이미경은 말없이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꾹 참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말들을 삼켜야 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영우가 갑자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결연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살 겁니다. 시부모님은 놀란 눈으로 영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전화로 말씀하셨어요. 영우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고. 제 꿈인 의사가 될 때까지 어머니가 옆에서 도와주실 거라고. 이미경은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우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영호야, 그래도 내 할머니 할아버지가.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지만 영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 거예요. 방을 나가는 시부모님의 뒷모습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이미경과 영우만 남았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니? 이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우는 어색하게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제가 처음엔 어머니를 많이 미워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와 재혼했을 때. 영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항상 제게 진심이었어요. 가끔 어머니가 절 바라보는 눈빛이 마치 정말 엄마처럼. 영우는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미경은 고개를 숙인 채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영호야, 내가 알고 있다면, 내가 진실을 알게 된다면, 그날 밤 이미경은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경에게 남편의 필체로 쓰인 봉투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미경에게 혹시나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야. 미안해. 너와 영호를 두고 가게 되어서. 편지의 내용을 읽어내려가던 이미경의 손이 멈췄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그녀의 심장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약속했던 대로 영호가 의대를 졸업할 때까지는 진실을 말하지 말아줘.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질 테니까. 이미경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은 채 흐느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 앞에는 아들과 함께하는 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일주일, 고등학교 2학년 영호가 무표정한 얼굴로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그는 더욱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녀는 식탁에 놓인 통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보험금이 나오긴 했지만 남긴 빚을 갚고 나면 얼마 남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살아야 해. 우리가 살아야 해. 이미경은 결심한 듯 핸드백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부터 그녀의 하루는 18시간이 넘는 노동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아침 6시, 인근 아파트 단지의 관리실에서 청소일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부잣집 가정부로 일했고, 저녁 5시부터 밤 11시까지는 식당에서 서빙을 했습니다. 손은 갈라지고 허리는 굽었지만 이미경 여사의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자정을 넘은 시간이었지만 이미경은 영호의 방 불빛을 확인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날 영호는 그녀가 돌아오기 전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영호의 방문을 열고 책상에서 잠든 아들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곤 했습니다. 많이 힘들지? 엄마도 많이 힘들구나. 그러나 그녀의 속삭임은 아들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영호는 점점 더 늦게 귀가했고 성적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이미경이 식당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현관에 낯선 신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호야, 이게 무슨... 영호는 취기가 오른 듯 홍조가 오른 얼굴로 이미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술 한 잔 마시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영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영호의 친구들은 어색한 기색을 보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에는 이미경과 영호만 남았습니다. 영호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미경은 조심스럽게 영호의 곁에 앉았습니다. 많이 힘들지? 어머니는 제 진짜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어머니도 떠나실 거죠? 다들 그러니까? 이미경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영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영호는 손을 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생 함께였던 아버지를 잃은 아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픔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호는 책상 위에 놓인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영호야, 엄마는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약속할게. 내가 의사가 되는 그날까지 내가 함께할게. 마이너스 엄마가. 그날 이후로도 영호의 방황은 한 달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경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일을 찾았고 매일 밤 영호의 책상에 작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때로는 영호의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 냉장고에 넣어두기도 했습니다. 2달 후 이미경이 늦은 밤 귀가했을 때 평소와 달리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영호가 식탁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영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이미경은 말없이 영호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오랜만에 함께 야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호는 자신이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방황했다고 털어놓았고 이미경은 자신의 하루 일과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의대에 정말 가고 싶어요. 영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살리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이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해야겠네. 하지만 등록금이 비싸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어떻게든 마련할게. 이미경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호는 이미경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칠어진 손가락, 갈라진 피부, 그리고 굳은 살이 박힌 손바닥. 그 손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미경은 감정을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적어도 그들은 함께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영호의 방에는 언제나 책상 불빛이 새벽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창문에 서리가 하얗게 내린 날이었지만 그는 두꺼운 수학 문제집을 풀며 이마에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영호야, 이제 좀 쉬렴. 자정이 넘었어. 문틈으로 이미경 여사가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3년 의부사들과 단둘이 사는 생활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의지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풀고 잘게요. 이 단원이 시험에 꼭 나온대요. 영우가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미경 여사는 아들의 책상 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수학, 물리, 화학, 생물, 과학 서적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벽에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로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영우는 전국 1% 안에 드는 우수한 성적으로 선생님들은 모두 영우가 서울대 의대에 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벌써 3개월째 1등이네. 정말 자랑스러워. 이미경이 부드럽게 영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영우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의대 등록금이 정말 비싸대요. 우리 괜찮을까요? 이미경 여사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의사가 되는 날까지 내가 책임질게. 그건 아버지와 한 약속이기도 해. 그날 밤 영우가 잠든 후 이미경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벽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통장 여러 개를 꺼냈습니다. 집 한 채를 살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 모여 있었지만 그녀는 그 돈을 절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영우의 의대 학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우가 잠든 후 이미경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여인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미경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의 미경으로 보이는 여인은 품에 어린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내 아가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녀는 사진에 입맞추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멋진 꿈을 이룬 후에는 모든 걸 말해줄게. 다음 날 이미경은 회사를 마치고 바로 두 번째 일터인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지칠 법도 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이미경 씨, 오늘도 야근이에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네, 우리 아들이 의대 준비 중이라서요. 그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그렇게 매일 일을 하면 몸이 망가질 텐데. 이미경은 미소를 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아요. 내 아들이 의사가 되는 날까지만 버티면 되니까요. 그날이 오면 그때는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미경의 간절한 바람처럼 드디어 의대에 입학해 의대생으로 진학하게 된 영호. 아직 의사가 되려면 멀었지만 하나둘 차근차근 배워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그날 저녁. 의대 3학년이던 영호는 병원 실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따뜻한 불빛과 식사 준비 소리가 들렸을 시간이었지만 집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영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전등을 켰습니다. 어머니? 응답이 없자 영호는 어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바닥에 쓰러져 있는 이미경 여사를 발견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바닥에 엎드린 어머니를 보는 순간 영호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 의학 지식이 있던 영호는 재빨리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영호는 곧바로 119에 전화했고 어머니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심한 과로와 영양실조입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의사의 진단을 듣던 영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병실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처연했습니다. 항상 씩씩하던 어머니가 이렇게 작고 약해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영우야, 미안하구나. 내일이면 괜찮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병상에서도 어머니는 아들을 걱정했습니다. 영우는 어머니의 마른 손을 잡았습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손가락 끝은 바느질로 인한 작은 상처들로 가득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영우는 어머니의 방을 정리하다가 서랍 안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병원비 영수증과 의대 등록금 납부 고지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 명세서들, 식당 서빙, 병원 청소부, 야간 편의점, 새벽 신문 배달까지. 이미경 여사는 하루에 4가지 일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영우는 그제서야 어머니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1시가 넘어서야 돌아오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0년 동안 어머니는 혼자서 이 모든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영우는 그동안 모아둔 어머니의 통장도 발견했습니다. 통장 안에는 영우의 등록금만큼의 금액이 딱 맞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는 빼곡히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우 대학 1학년 등록금, 영우 실습복 구입비, 영우 의학서적 구입비. 모든 메모가 영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지출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우는 처음으로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이제서야 알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왜 이제 알았을까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그날 이후 영우는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한 번도 그렇게 부르지 않았던 그 단어가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엄마 몸은 괜찮으세요? 제가 꼭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엄마 고생 안 시킬게요. 약속할게요. 이미경 여사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고통과 슬픔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전 아들을 품에 안았던 순간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아직은 말할 수 없는 진실이 가슴 한구석을 아프게 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은 그저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였습니다. 다음 날 영우는 대학 장학금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야간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그날부터 영우의 하루는 바뀌었습니다. 수업과 실습 후에는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틈틈이 어머니의 건강을 챙겼습니다. 어느 날 밤 영우는 공부를 하다 잠든 어머니의 방에 이불을 덮어주러 들어갔습니다. 베개 밑으로 작은 노트가 보였습니다. 호기심에 꺼내본 그것은 영우의 성장일기였습니다. 오늘 영우가 첫 시험에서 1등을 했다. 내 아들이 자랑스럽다. 영우가 의대에 합격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기쁨이다. 오늘도 영우는 늦게까지 공부했다. 내 아들이 의사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모든 페이지에는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우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계모가 아니라 친어머니보다 더한 사랑을 준 분이라는 것을. 피보다 더 진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이었습니다. 영우는 조용히 노트를 제자리에 두고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빛처럼 그의 마음속에도 작은 빛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어머니를 지켜야 할 때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식장은 축하의 꽃다발과 환한 미소로 가득했습니다. 졸업생들이 한 명씩 단상에 올라 학위증을 받을 때마다 객석에서는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영우 학생, 전체 수석 졸업. 호명을 받고 단상에 오른 영우의 눈에는 객석 맨 뒷자리가 보였습니다. 그곳에 앉아있는 한 여인, 소박한 정장 차림의 이미경 여사는 조심스럽게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영우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졸업식이 끝난 후 영우와 이미경 여사는 집 근처에 있는 작고도 허름해 보이는 중국집을 찾았습니다. 20년 전 영우가 중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했을 때 처음으로 와봤던 그 식당이었습니다. 어머니 기억나세요? 제가 처음으로 1등 했을 때 여기서 짜장면 먹었던 거.
이미경 여사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그때 내가 이제부터 계속 1등 할 테니까 더 비싼 데는 안 가도 된다고 했지.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웃음 뒤에는 지난 세월의 고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우가 이미경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그 손에는 수십 년간의 노동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 손으로 절 키워주셨네요. 이미경 여사는 서둘러 손을 빼며 웃었습니다. 영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식당일, 청소일, 밤에는 봉제 공장까지.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주무셨어야 했는데. 이미경 여사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영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제 첫 월급이에요. 이미경 여사는 눈을 크게 뜨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안 돼. 그건 내 돈이야. 이제 내 인생을 시작해야지. 제 인생은 어머니 덕분에 시작된 거예요. 영우가 단호하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 월급이 작진 않아요. 어머니 이제는 일 좀 그만하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그 순간 이미경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보다 진한 게 있다고 하잖아요. 영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진짜 어머니예요. 절 키워주신 분이니까요. 이미경 여사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그녀는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하겠지만 오늘만큼은 그저 아들의 졸업을 축하하는 날이었습니다. 영우야, 내 아버지가 지금 널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실까. 이미경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경 여사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뒤 병원 복도에 구급차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응급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의료진들이 달려나왔습니다. 여성 환자 57세 심장마비 증상 혈압 맥박 불규칙합니다. 구급대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영우의 귀에 들어오는 순간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들것 위에 누워있는 창백한 얼굴은 다름 아닌 그의 어머니 이미경 여사였습니다. 영우가 달려갔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은 채로 수술을 마치고 나오던 참이었습니다. 김 과장님 아는 분이세요? 응급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제제 어머니십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영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 어떤 응급 상황에서도 침착했던 그의 손이 오늘만큼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초기 검사 결과 심근경색 증상이 보입니다. CT와 심전도 검사를 즉시 진행해야 합니다. 영우는 의사가 아닌 아들로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려온 그의 손으로도 가장 소중한 사람이 위험에 처한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검사 결과는 최악이었습니다. 이미경 여사는 심장의 주요 동맥 3곳 이상 막힌 상태였습니다. 20년 동안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그녀의 몸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시 관상동맥 우회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심장내과 박 교수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영우가 다그쳤습니다. 환자분의 심장 기능이 매우 약해져 있어 수술 자체가 위험합니다. 성공률이 절반도 안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영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몇 시간 후 병원 회의실에서 의료진들이 모였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너무 위험해 일반적인 수술 방식으로는 어렵습니다. 심장외과 최 교수가 말했습니다. 새로운 수술 기법을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그 수술법은 아직 임상 시험 중이고 성공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다른 의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영우는 침묵 속에서 모든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제가 직접 수술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김 과장, 그건 의료윤리에. 병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병원의 심장외과 권위자이고 수술을 미국에서 직접 연수받은 사람입니다. 영우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제 어머니를 살리고 싶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단호했습니다. 김 과장님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병원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인생을 바쳐 공부한 이유가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서였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위해 모든 것을 걸 차례입니다. 영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긴 논의 끝에 특별윤리위원회가 소집되었고 예외적으로 영우가 수술을 집도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영우는 중환자실에 있는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산소 마스크로 힘겹게 숨을 쉬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호야, 이미경 여사가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 에너지를 아껴야 해요.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미경 여사의 말이 끊겼습니다. 영우가 어머니의 손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수술이 끝나면 그때 드릴게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우는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술 전 준비실에서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8시간에 걸친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우의 손끝에서 어머니의 생명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모니터의 심장 파형이 불규칙하게 요동칠 때마다 영우의 심장도 함께 떨렸습니다. 혈압이 떨어집니다. 마취과 의사가 외쳤습니다. 심장 리듬이 불안정합니다. 다른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모니터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입니다. 심실세동. 제세동기 준비. 최 교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영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심장 마사지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재개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영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 마스크를 적셨습니다. 잠시 후 모니터에서 다시 심장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장 박동이 돌아왔습니다.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영우는 깊은 숨을 내쉬고 다시 수술에 집중했습니다. 이제 그의 눈에는 어머니가 아닌 환자만이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기술과 지식을 총동원하여 막힌 혈관을 우회하는 새 경로를 만들어갔습니다. 수술이 끝난 것은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영우는 마지막 봉합을 마치고 수술 도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수술복은 땀으로 완전히 젖어 있었고 다리에 힘이 풀려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모든 감정을 쏟아내듯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이미경 여사는 48시간 동안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 한쪽에 간이 침대를 놓고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누구도 그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새벽 영우가 잠시 졸고 있을 때였습니다. 영호야, 희미한 목소리에 영우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이미경 여사가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영우가 벌떡 일어나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살았구나. 이미경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덕분에 살았구나. 이미경 여사가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정밀한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다행입니다. 저희 모두 너무 걱정했어요. 미란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이미경 여사는 간호사와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를 알아차린 듯한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마워요, 간호사님. 이미경 여사가 속삭였습니다. 영우는 미란과 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가슴 한구석에서 따뜻한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지금은 오직 어머니의 회복만이 중요했습니다. 영우의 인생에 새로운 햇살이 찾아온 것은 어머니의 심장 수술 이후였습니다. 당시 심장외과 의사로서 자신의 어머니를 수술대에 눕혀야 했던 그 순간은 영우의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녁을 먹을 생각에 서둘러 퇴근하던 영우에게 누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영호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에 영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주였습니다. 5년간 사랑했던 여자, 그리고 1년 전 상견례 자리에서 영원히 헤어졌다고 생각했던 그 여자가 병원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윤주 씨?
영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윤주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커피 한 잔 하고 싶은데.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윤주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병원에 온 지 3개월 됐어요. 심장내과로 옮겼거든요. 몰랐네요. 영호가 커피잔을 매만지며 대답했습니다. 일부러 말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저를 보고 싶지 않을까봐. 윤주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와서 이런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어머님께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윤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영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지난번에 큰 수술을 받으셨어요. 심장 판막 교체 수술이었죠. 지금은 어떠세요? 윤주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퇴원하신 후에도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러 오시지만요. 영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처럼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가끔은 병원 구내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윤주는 용기를 내어 영호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부모님과 크게 다퉜어요. 상견례 했던 날 이후로요. 지금은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영호 선생님 어머님께 제가 한번 인사드리고 싶어요. 윤주의 말에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영호는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말에 한번 뵙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그 주말 영호의 아파트에서 이미경 여사와 윤주는 1년 만에 재회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윤주의 진심 어린 사과와 따뜻한 태도에 이미경 여사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때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윤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미경 여사는 따뜻한 미소로 윤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지금은 내가 우리 영호와 다시 만나서 기쁘단다. 그날 이후로 윤주는 종종 이미경 여사를 찾아뵈었습니다. 때로는 병원에 검진 오실 때 동행하기도 하고 가끔은 집에 방문해 함께 요리를 하며 정을 쌓았습니다. 이미경 여사는 윤주의 진심과 따뜻함에 점점 더 마음을 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영호는 윤주에게 프로포즈했고 두 사람은 다시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걱정이 생겼습니다. 윤주의 부모님과 다시 만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윤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아직도 그때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다르게 대처할 거예요. 영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윤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또 상처받으실까봐. 걱정이야. 이번엔 달라요. 제가 먼저 부모님을 설득할게요. 윤주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말 윤주는 혼자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냉랭한 분위기였지만 윤주는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저는 영호 선생님과 결혼할 겁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세요.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치신 분이시고 저도 이제는 그 마음을 이해해요. 윤주의 부모님은 여전히 불편한 기색이었지만 딸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미경 여사는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영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미경 여사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또 그런 일이 생길까봐 걱정되는구나. 걱정 마세요. 이번엔 달라질 거예요. 영우가 어머니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윤주였습니다. 어머님, 준비 다 되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윤주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미경 여사는 말하려던 것을 삼키고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가자꾸나. 세 사람은 고급 한정식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미경 여사의 가슴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안한 마음으로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예비 사돈들은 표면적으로는 친절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차가움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윤주의 어머니는
억지로 웃는 얼굴 뒤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 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대화는 겉보기에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디저트가 나온 후 윤주의 아버지가 갑자기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꺼내기는 좀 그렇지만 그는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우리 딸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경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그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윤주의 아버지는 봉투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미경 씨 사돈될 사람이라서 뒷조사해보니 20년 전 청소부로 일하던 식모였더군요. 영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증거가 여기다 있습니다. 윤주의 아버지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가정부로 일했고 이후 여러 집을 전전했습니다. 그리고 김진수 씨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기 시작했죠. 이미경 여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테이블 아래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윤주의 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식모살이하면서 그 집 아들과 동거했거라는 소문이 파다하더군요. 그만하세요. 영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주의 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식모 출신이 사돈이 된다고. 우리 딸이 이런 집안에 시집 간다고 생각하니 정말 끔찍해요. 영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의사로서의 품위는 잃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셨습니다. 어떤 과거가 있든 상관없어요. 제가 의사가 될 때까지 일을 동시에 하시면서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모욕하는 분들과는 영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때 윤주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한테는 아무 말도 없이. 너를 위해서 하는 일이야. 윤주의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알고 싶지 않은 진실이라도 알려줘야 하는 게 부모의 의무야. 그 순간 이미경 여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표정은 의외로 평온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가정부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빼먹으셨네요. 이미경 여사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영호야, 사실 나는 이미경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내 계모가 아니야. 나는 내 친어머니란다. 영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미경 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년 전 내가 너를 낳았을 때 우리 집안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 내 아버지와 나는 이혼했고 나는 너를 키울 여건이 안 됐단다. 그래서 내 아버지에게 너를 맡기고 떠났지. 영호는 충격에 휩싸인 표정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몇 년 후 내 상황이 나아졌을 때 돌아왔어. 그리고 내 아버지와 재혼했지. 하지만 너에게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 우리는 내가 새엄마라고 거짓말을 했단다. 영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왜 20년 동안 계모로 살아오셨어요? 이미경 여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혼란스러울까봐. 그리고 너의 아버지와 한 약속이 있었어. 내가 의사가 되고 독립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는데. 어머니, 영호는 20년 동안 계모로 살아온 자신의 친어머니를 더 단단히 안았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윤주의 부모는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윤주가 당황한 표정으로 자신의 부모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렇게 무시하고 모욕을 줬는데. 윤주의 아버지는 얼굴이 붉어진 채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건 오해야. 우린 그저 영호는 고개를 들고 윤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주 씨,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영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윤주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바깥 공기가 그들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미경 여사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영호야. 이렇게 진실을 알게 해서. 너의 관계까지 망치게 해서. 영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비밀도 거짓도 없이 우리는 진짜 모자지간으로 살 수 있으니까요. 윤주는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가족이 보여준 편협함과 허영심이 진정한 사랑을 망쳐버렸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영호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처받았고 그녀에게서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영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계모인 줄 알았던 여성이 자신의 친어머니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가 20년 동안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는 진실 앞에서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의사로서, 아들로서, 그리고 언젠가는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룰 한 남자로서 말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영호는 윤주의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그녀는 상견례 사건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재벌 3세와 결혼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영호의 마음에는 이미 분노나 미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간호사 미란이 자신을 오랫동안 짝사랑했다는 것을 알고 자신도 모르게 천천히 마음이 향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영호와 미란의 설레는 미래를 그려보면서 이미경 여사의 마음도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5년 후 서울 교외에 넓은 정원이 있는 주택. 웃음소리와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같이 사진 찍어요. 쌍둥이 남매가 이미경 여사의 양쪽에서 외쳤습니다. 영호와 미라는 결혼한 후 그들은 쌍둥이를 낳았고 이후 3년 동안 새 아이를 더 입양했습니다. 장난기 가득한 5아이로 가득 찬 집은 언제나 활기가 넘쳤습니다. 이리 와서 사진 찍어요. 미란이 카메라를 설치하며 외쳤습니다. 그녀는 성공적인 간호사 경력을 이어가면서도 따뜻한 가정을 꾸리는데 모든 정성을 다했습니다. 영호는 아이들을 안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이미경 여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구나, 내 아들. 그들이 모르는 사이 TV에서는 또 다른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재벌 3세 회사 완전 파산. 전 부인 윤주 씨 사기 혐의로 조사 중. 영호는 TV를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보, 무슨 생각해요? 미란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영호는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인생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요. 때론 상처가 축복이 되기도 하는구나 싶어서. 미라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최고의 축복이죠. 이미경 여사는 손주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식모 출신이라고 멸시받았던 그날의 상처가 오늘의 이 행복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비밀이었던 친모라는 사실을 아들에게 고백한 후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집 마당에 웃음소리가 가득한 그날, 영호와 이미경 여사는 오늘도 내일도 언제까지나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때론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가 가장 아름다운 행복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듯이 말입니다.